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2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할 학교는 관악구 지역에 있는 학교, 바로 광신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광신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신고는 시험 범위는 많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수능형 문제보다는 내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서 편의한 편에 속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 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를 할 때 그 최근 트렌드가 내신형 문제보다는 수능형 문제의 비중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데, 광신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형 문제는 90% 그리고 수능형 문제는 10% 정도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잘 봤든 못 보았든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본인이 틀린 문제와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본인이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다음 기말고사를 철저히 준비하면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하기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바시 국어의 저 이현호 선생님의 분석 영상을 잘 보고 나서 다음 시험 대비에 적용하면 반드시 기말고사에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수업을 받고 성적을 수직 상승시키고 싶은 학생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현호 선생님을 찾으면 저와 재미있고 알짜배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업을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간고사 때보다 훨씬 옳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신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자, 그러면 먼저 광신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중간고사 시험의 문항수와 100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광신고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총 26문항이 출제되었고요. 100점 만점으로 시험이 구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총 26문항 중에서 선택형이 20문항 6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서답형 주관식이 6문항 40점 만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난이도를 살펴보면 광신고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려운 스타일의 학교는 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보통 중 정도로 전반적인 난이도를 제가 설정해 보았습니다. 광신고 시험 범위는 교과서와 외부 지문이 적절하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그 시험 범위로 따지면 교과서보다는 외부 지문의 문학 작품 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교과서 5-1, 5-2 그리고 7단원 첫 번째 제막매가 그리고 8-1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외부 지문인데, 외부 지문은 그 7단원에 있는 제막매가와 조금 연계되는 흐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7단원의 그 제막매가가 고전시가에서 향가라는 부분인데, 외부 지문은 고전시가 파트만 시험 범위에 속했어요. 그래서 고대 가요와 향가 두 작품을 주로 두 가지의 장르가 시험 범위에 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고전시가 외부 지문이 작품 수로 따지면 많기는 했지만 고대 가요와 향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향가하고 고대 가요가 시 작품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작품 길이 자체는 짧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작품 위주로 들어가서 이 외부 지문이긴 했어도 할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지문을 꼼꼼히 읽지 않거나 향가의 훈차, 음차 구별,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 같은 부분에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면 틀릴 만한 문제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 시어와 식구의 이해, 상황, 정서, 태도, 화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는 건데 광신고등학교 서술형 시험은 주로 시어와 식구에 대한 이해, 보기를 통해 추론,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내용 이해 문제들이 주로 나왔으며 학습 활동을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광신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1등급 커트라인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등급 예상은 93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의 기출문제 분석 영상의 하이라이트 꽃이죠. 바로 적중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광신고등학교 친구들도 제가 가르치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문제를 만들어서 예상 문제지를 풀려봤는데 제가 나눠줬던 예상 문제지에서 얼마나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적중 문제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나눠줬던 22번 문제에서 여기서 해가라는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와 유사한 지문은 뭐였냐면 바로 구지가였습니다. 제가 나눠줬던 자료에서는 지문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 가에 해당되는 지문은 구지가에 대한 지문이었고 여기 보기에 나오는 작품은 해가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지를 고르는 거였는데 어떤 거북이가 나타내는 의미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 나 두 개 작품이 주어지고 가는 구지가 그리고 나는 해가 이렇게 해서 바로 2번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출제된 지문에서 기역과 니은을 보면 다 거북이에 대한 의미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는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문제였다. 굉장히 유사하게 적중된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중 문제 두 번째를 보면 제가 나눠줬던 16번 문제입니다. 이 16번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서술형, 문술형 4번 문제로 나왔는데요. 4번 문제를 보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다는 전제 하에 이 윗글에 사용된 명사형 어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친 가는 바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도 보기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사례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기역과 니은을 보면 목적격 조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니은은 명사형 어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세국어에는 모음 조화를 철저히 지켰고 이 모음 조화를 지키면서 명사형 어미는 옴 또는 이렇게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적중 문제 세 번째는 바로 정읍사 지문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나눠준 자료에서는 서술형 5번이었습니다. A의 상징적 의미를 쓰시는데 이 A가 뭐였냐면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의 상징적 의미를 두 가지 제시하고 달은 못모라는 의미와 못모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라는 형식으로 쓸 것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서술형 1번 보기는 가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는 건데 이 기역은 증대라는 거를 이제 쓴 것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고 이 니은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이 문제에서 그 요구했던 달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보기였고 그 니은의 빈칸에는 바로 달을 쓰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적중 문제를 보면 제가 나눠준 자료에서는 8번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다마에 나타난 글쓰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거였어요. 이 글이 뭐냐? 바로 윤두서의 작품에 대한 평론이었습니다. 오주석의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지문이었죠. 제가 나눠준 자료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거를 물어보는 거였고, 실제 시험에서는 18번에서는 적절한 것을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개 중에 4개는 적절한 거고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거기서 적절한 거 1번 선지를 보면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18번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결 과정을 밝히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나눠준 자료에서 선지를 거꾸로 판단하면 실제 시험에서 18번 문제의 정답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학생들한테 시험 대비 예상 문제를 나눠준 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나왔고 적중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저를 신뢰하고 강력하게 믿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번 기말고사도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광신고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법한 그런 문제를 대표 문제로 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같이 간단하게 푸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문제는 바로 분석 문제의 객관식 15번 문제였습니다. 이 객관식 15번 문제는 바로 중세국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서 특히 주격조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보기를 잠깐 보시면 중세국어는 주격조사가 이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가 환경에 따라 이로 실현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한 예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만 사용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 보면 첫 번째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집니다. 자, 자음은 그대로 이를 쓰고요. 모음은 여기서도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가 포함되는 것에는 주격조사를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요. 이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는 그냥 모음 이만 쓰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여기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A를 볼까요? 자, A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는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보면 중세국어에서는 표기법을 어떤 표기를 썼습니까? 바로 이어적기를 썼죠. 그럼 이거는
원래는 말씀 2가 돼야 되겠죠. 여기 자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2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A는 2가 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두 개가 갈라지네요. 자, 1번, 2번, 5번이 답의 후보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배가 돼 있죠. 이거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그 해석을 하면 백성이 이르고죠. 빼이셔도 이 배는 할 바가 있어도 여기 현대풀이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거 보면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다? 바에다가 이게 이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모음 1을 붙였다. 그래서 배가 된 거다. 그러면 B는 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자, 3번을 보면 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원래는 얘는 놈이 되겠죠. 그래서 놈 2. 그럼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2가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얘는 C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까지 똑같네요. 그러면 뒤에서 갈라지겠네요. 내 이를 윙하야. 여기서 내는 나 플러스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파벳 T는 바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근데 학생들이 이 친구도 2번을 틀려서 실수를 해서 틀렸는데 이 부분을 끝까지 보지 않아서 틀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신고등학교 문제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야 되듯이 조금씩 체크를 해가면서 꼼꼼하게 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출제율은 5분의 4이고요. 난이도는 5분의 2.5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신고등학교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시험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공부를 미리미리 해놓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항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보다는 실수하기 쉬운 선지들을 섞어서 출제하였기 때문에 주요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문제를 풀 때 문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암기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교과서 본문, 날개 질문, 학습활동, 그리고 학교 수업 필기 등이 꼼꼼히 숙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광신고등학교는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번에 범위에 향가가 들어갔어요. 이 향가는 향찰로 쓴 시가 향가인데 이 향찰이 뭐냐?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거는 음으로 쓰고 어떤 거는 뜻으로 쓰고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음으로 쓰고 어떤 것은 뜻으로 쓰는지 그거 구분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자료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꼼꼼히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